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산관하원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을 분석하여 요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번 국가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요양보호 기록 및 보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영역은 총 35문제로 자격시험에서는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와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해 놓았으니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번호와 교과목을 파악하신 후 집중 공부하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실기 영역은 총 45문제로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내가 자주 틀리는 영역에 대해서 집중 공부해 주세요. 첫 번째로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35회, 36회, 38회, 40회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이 되고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표 3-17에 있는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3회, 40회 국가고시에 기록지의 종류와 그 주요 기록의 내용을 연결하는 것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상담일지는 상담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고 욕구사정은 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한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는 서비스의 목표, 내용, 횟수 등을 기록하고 장교양급여 제공 기록지는 서비스의 제공 내용 및 시간을 기록하게 됩니다. 상태 기록지는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를 기록하고 사고 보고서는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를 기록하게 됩니다. 방문 일지는 대상자 방문 시 각종 상담 내용을, 사례 회의록은 사례 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를, 인수인계서는 인수인계 업무 내용을, 간호일지는 대상자 상태 평가 및 간호처치 등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지의 종류들은 관련 직종에 따라서 기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요양보호사가 기록을 하는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양보호 기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인데요.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 방법은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과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인 RFID를 이용한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은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급여 제공 내용을 RFID를 이용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고 이를 급여 제공 내용으로 인정해서 급여 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체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업무 절차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태그 신청 및 부착을 하고 두 번째, 사용자를 등록합니다. 세 번째,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을 설치하고 네 번째, 급여 내용을 전송합니다. 다섯 번째로 청구 및 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태 기록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기록지는 배설, 목욕, 식사 섭취, 수분 섭취, 체위 변경, 외출 등의 상태 및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 기간에 따라 양식과 명칭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고 보고서입니다. 관리 책임자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양보호사가 작성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사고 보고서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고의 내용, 경과,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인수인계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그만둘 때에는 직원 간의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데 관리 책임자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인계서의 내용은 수급자명, 급여 제공 내용, 유의사항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3회, 37회, 38회, 39회,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기록의 원칙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기록을 한 내용을 고르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바탕으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야 하는데요. 기록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생각이나 의견 등의 주관적인 내용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 묘사에 있어서도 요양보호사의 주관은 피하고 사실을 그대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판단과 사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 두 번째는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모든 기록에는 정확한 시간과 기록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육하 원칙을 적용한 기록의 내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누가, 어르신과 장남이, 어디서, 자택에서, 어떻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언제, 5월 1일, 15시에, 무엇을, 싸움을 했다, 왜, 어르신이 양치질과 목욕을 거부해서, 이런 것처럼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록을 하셔야 하고,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을 고르셔야 하겠습니다. 기록의 원칙 세 번째는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하는데요. 요양보호사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대상자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활동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의 원칙 네 번째는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기록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기억이 희미해져서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확실할 때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의 흐름 순서에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한 일과 대상자에게 일어난 변화에 초점을 두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장은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사투리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없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간단, 명료하게 기록을 해야 합니다. 장황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초점이 분명하고 간결하며 알기 쉽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기록자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기록자는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하는데요. 기록은 감사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고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증거 자료로도 활용이 됩니다. 기록을 정정할 때에는 지우거나 덧칠을 하지 말고 밑줄을 긋고 빨간 펜으로 정정한 후 서명을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많이보다는 몇 장, 몇 잔, 몇 킬로미터
이렇게 기록을 해야 하고 오래전보다는 몇 년 전, 몇 개월 전으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오랜만에는 몇 년 만에, 며칠 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상태가 심하다라고 상태를 기록하는 것보다는 피부의 크기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양보호 기록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 기록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양보호 기록이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만 열람하고 외부로 반출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두 번째는 비밀 유지인데요. 회의 등을 위해서 자료를 배포할 경우에는 회의 종료 후 반드시 회수 후 기록은 반드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을 하고 관리 책임자를 정해야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비밀 유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기록을 아무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관을 해야 하고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를 둬야 하겠습니다. 기록시 주의사항 세 번째는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라도 대상자나 가족이 승인하지 않은 정보는 기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서 요양보호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는 요양보호사 마음대로 기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무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일상적인 담당 업무나 특별히 지시받은 업무에 대해 상사에게 경과나 결과를 알리는 것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태 및 상황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요양보호사는 평상시에도 보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 보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8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업무 보고를 하게 되면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가족과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 지시를 받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 생기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보고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현장 중에서 요양시설 및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다른 직종의 전문가 팀을 이루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보고는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대상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경위를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업무 보고가 조기에 이루어지면 대상자에게도 기관에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업무 보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32회, 34회, 36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 보고의 원칙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는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할 때 개인적인 의견, 예를 들어 생각이 들었다, 느꼈다 등으로 표현하면 보고받는 사람이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는 기록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할 때에도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지에 따라 보고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신속한 보고는 신속한 대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미루다 보면 기억이 희미해져 사실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간결하고 중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간결한 보고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업무 보고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의 종류에는 정기 보고와 수시 보고로 나누어지는데요. 정기 보고는 일일 보고, 주간 보고, 월간 보고가 있습니다. 수시 보고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하는 보고입니다. 자, 그러면 수시 보고해야 하는 업무 보고 시기는 어떨 때일까요? 이 부분은 32회, 37회, 38회, 39회, 40회 출제가 되었는데요. 정말 중요하니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첫 번째로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네 번째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다섯 번째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여섯 번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업무 보고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두 보고입니다. 이 부분은 34회, 35회에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으니 잘 알아두세요. 구두 보고는 상황이 급박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을 보면 결론부터 보고하고 경과와 상태, 원인 등을 순서대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을 살펴보면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급박할 때에는 구두 보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서면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면 보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4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거나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서면 보고에는 정기 업무 보고, 사건 보고 등이 있습니다. 장점은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신속하게 보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산망 보고입니다. 전산망 보고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두 보고와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서면 보고와 같이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업무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례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례회의는 대상자의 사안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해서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대상자와 관련된 보건, 의료, 사회복지 등 관련 전문직들이 참여하지만 제가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사례회의는 기관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의 회의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회의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34회, 39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요양보호의 목표를 공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고, 네 번째로 대상자와 관련된 직종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래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회의는 요양보호사들이 정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장교양기관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주로 월 단위로 실시하다 보니 간담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